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과반수가 훨씬 넘는 미국인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합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은 의견이 엇갈리지만 주한미군 철군은 반대가 훨씬 많고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하는 것은 찬성이 훨씬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재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캠페인 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은 잘 맞고 회담도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우방은 결국 중국이고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경제 건설에 관심이 더 많으며 중국은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 중재가 아니라 직접 조정하려 한다고 봅니다. 국경에서 엄마와 어린 자녀를 떼어놓는 가족 분리 정책이 중단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모와 떨어진 수천 명 아이들이 언제 부모와 만날 수 있을지 등은 불확실합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커버에 어린아이 사진과 함께 이제 인지를 풀어줘라고 썼습니다. 미국의 3대 항공사가 가족분리 정책으로 어린이를 이동할 때 자신들의 비행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연방정부에 통고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 벌고 싶지는 않다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하원에서 이민 관련 법안들이 투표에 붙여지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낮고 일주일 사이 민주당의 이민에 관한 관심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11월 중간선거는 1998년 이후 가장 강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유권자의 투표 의지도 열정적입니다. 여러 종파의 성직자들과 전 판사들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주류 판매권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트럼프 호텔이 있는 지역법에 따른 불만 접수인데 이 법은 주류 판매권은 좋은 성품의 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부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이슈보다도 가장 높이 지지하는 게 바로 북한과의 협상입니다. 그래서 AP통신이 새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55%가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 3월 달에 42%보다 지난해에 한 23%였나요? 그때보다도 훨씬 높은 건데 컨트롤을 북한 이슈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6월 13일부터 18일까지니까 이번 주 월요일까지네요. 지난주 수요일 회담이 끝나고 이틀 뒤부터 시작해서 1109명이니까 그다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대상자 숫자고 따라서 오차 범위는 조금 보통 때보다 높습니다. 4.1%포인트인데 합동군사훈련을 협상하는 도중에는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3명이 지지했고 똑같은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핵을 포기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믿는다거나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가 훨씬 많습니다. 52%예요. 확신을 한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공화당 사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AP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전반적으로 55%가 이 북한 핵 이슈를 잘 다루고 있다고 지지를 한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회담으로 풀겠다는 그 기본 출발과 의지의 점수를 많이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주한미군 철군에 대해서는 찬성은 29%인데 반대가 41%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전 끝내기를 지지하는 것, 이 핵협상과 연관해서 그 부분이 가장 지지율이 높네요. 69%. 그럼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39%가 지지를 했고 25%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백악관을 보면은 며칠 전에 이제 백악관 웨스트 윙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찍은 사진 3개와 또 북한 관련 사진 3장, 6장이 딱 그 액자에 그것도 이제 그 프랑스 대통령과 찍은 사진들이 다 내려오고 그 자리에 그 걸려 있다는 것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 백악관의 웹사이트요. 웹사이트를 딱 그 화이트하우스를 들어가면은 컴퓨터의 화면 전체에 이제 큰 사진을 놓으니까요. 맨 위에 그 화면 전체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그 회담을 하는, 그러나 이제 여기선 김정은 위원장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 그 싱가포르 서밋, 싱가포르 정상회담 한글과 영어로 같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느 기자인가에게 질문을 하라고 딱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장면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꽤 오래 실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굉장히 많은 그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그 앞으로 내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재선 캠페인을 미리 한다는 것이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팍스 텔레비전만 중계를 했는데 팍스 텔레비전이 중계할 때 보니까 그렇게 앞에 써놨더군요. Only 팍스만 이것을 중계한다. 다른 그 방송사는 무시한다 하고 팍스 뭐 말하자면 뭐 익스클루시브라는 뭐 이런 그 표현 얼럿이라고 했더군요. 정말 경고 얼럿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보통 이렇게 2년 반이나 남았을 때 어디 가서 미시건에 뭐 어떤 동네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런 때는 그 전체적으로 생중계는 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연설에서도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박수를 많이 치고 했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엘리트들이 그럴 때 사람들이 좋아하더군요. 엘리트들이 나보다 내가 엘리트들을 막 비난하면서 대통령이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 미국의 엘리트들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다. 내가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그들보다 내가 더 부자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 됐고 그들은 대통령이 못 됐다.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박수를 쳤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 북한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벌써 이제 연설 초반에 싱가포르에 가서 이 회담한 것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나 그 좋은 훌륭한 그레이트 미팅이었고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많은 것을 한다. 아주 뭐 두 사람 사이도 좋고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Kim Jong-un, and we had a great meeting, great chemistry. We got along really well. They stopped shooting missiles over Japan. They stopped all nuclear testing. They stopped nuclear research. 네, 핵 연구도 핵 테스트도 또 뭐 일본을 향해서 일본 뭐 상공까지 갔잖아요. 그런 것도 다 중단했다. 다시 그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그 존중하는 단어를 씁니다. Chairman Kim will turn.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적게 해서요. Chairman Kim will turn that country into a great successful country. 북한을 굉장히 성공한 국가로 최후맨 김이 이끌 것이다.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의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불러왔으니까요. 노스코리아의 리더라고 하는데,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전에는 기념주화에는 수프림 리더, 지금은 이제 최후맨 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이미 미국의 209의 한국전 당시에 숨졌던 그 미군의 유해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e got back. 오늘 이미 이렇게 그 표현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유해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안에 뭐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았는데 이미 대통령은 We got back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00 유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흔히 있는 일이니까 대통령이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고 어제 그 연설에서도 이미 그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또 그 국방장관과 다른 얘기잖아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나는 아직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많은 또 그 출입 기자들이 자신의 그 출입 부처에 그 물어보고 있는데, 특히
특히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인 바브라 스타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y military or intelligence officials you talk to will tell you that so far they see no evidence o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군사 당국, 그 정보 당국, 미국에 물어보더라도 그런 일은 없다는 답을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당연하죠.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원래대로라면 뭐 이번 주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 안 했고 또 폼페오 국무장관이 청문회도 그 예정을 했다가 연기를 했고 다른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북한이 이미 비핵화를 시작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요.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그 사실과 다른 일들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가 다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북한이 빨리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믿는 것인지 희망하는 것인지 뭐 두 개가 다 포함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 비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번에 회담 또 중국과 북한의 그 보도 같은 것을 쭉 그 분석을 해서 특히 이제 신화 뉴스가 많이 그 전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에서 개방 개혁을 한 지가 40년이 됐는데 북한도 경제 건설에 포커스를 둬서 기쁘다, 돕겠다. 뭐 회담 첫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그 딜 메이커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본인이 미국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뭐 당연하겠죠. 성인이 된 뒤에 계속 그 핵 문제 이것만을 거기에 포커스를 다 두고 뭐 살아온 그 시간을 다 바쳤는데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처럼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뭐 상식선에서는 그런데요. 어쨌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 포기보다는 all about 경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또 지금 러시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유엔 제재가 없어져야지 이제 북한에 뭐 열차길도 놓고 뭐 내추럴 가스 같은 것을 어떻게 해본다던가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협력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한 얘기 많이 그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내용들은 러시아의 그 국영방송이나 마찬가지인 그 러시아 투데이가 미국 또 사이트도 있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국경에도 부동산 붐이 불고 있고 북한과 맞닿고 있는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일면을 봐도 지난번에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을 그 통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었던가요? 어떤 언론이었던가요? 전해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싱가포르 회담을 취재를 하고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의 여론을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취재를 했던 빅토리아 김 기자가 다시 이번에는 통일촌을 중심으로 해서 쭉 DMZ 인근 그쪽도 부동산 붐이 일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했는데요. 아무튼 워싱턴 포스트도 그만큼 중국과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 워싱턴 포스트의 또 다른 기사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중국이 그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을 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핵이 뭐 없으면 좋겠죠. 아시아에 여러 가지 핵 경쟁도 있고 그로 인한 충돌이 있으면 과거에 그 한국전처럼 북한과 미국이 군사적인 충돌을 할 때 또 그 개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테니까요. 뭐 모에 되었으니까 크게 과거에 북한은 중국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그 굉장히 그 필요로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신하처럼 쫄처럼 받는 것은 싫다 하는 게 아주 그 북한의 굉장한 그 특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김정은이 할 수 있게 된 게 미국과 직접 그 길을 터놨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대등하게 어깨를 맞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중국의 그 졸처럼 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졌다는 얘기고 그리고는 이제 무역 파트너로서 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뭐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중국과 북한이 그 국경이 한 870마일 정도 되잖아요. 러시아와는 짧지만 그래서 오히려 북한 핵 문제보다도 그 붕괴될 때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을 더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그 고전적인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반도가 지금처럼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을 원하고 무기 경쟁 같은 것은 정말로 이제 또 다른 전쟁이 싫으니까 싫고 또 그것은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다만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 또 이제 시간도 변했고 하니까 시진핑이 세계로 나가고 싶어 하고 세계에서 미국처럼 정말 그 힘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시진핑으로서는 굉장히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지금 북한과 또 그 잘 지내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것이 중국에 좋은가를 생각을 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앞마당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자신들도 참전해야 되는 것은 싫지만 때로는 미국과도 또 이제 북한이 너무 나가면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과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을 딱 곁에 둔다. 어제 어떤 그 시사 만평을 봤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크게 그려진 사람이 시진핑이에요. 시진핑 손에는 실이 있습니다. 가는 실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만지작 해요. 그리고는 그 바로 옆에 김정은이 조금 덜 시진핑보다는 덜 큰 크기로 그려져 있는데 시진핑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고 있고 한 손은 자신보다 더 작게 그려져 있는 마치 무슨 어린이가 뭐 엄마가 아니라 그 우유병 같은 것을 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린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트럼프라는 작은 사람을 김정은이 한쪽으로는 토닥토닥 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보고 웃고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의 상태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볼 때 아주 그 시사만평을 잘 그리는 사람이 볼 때 그런데 뭐 시진핑은 또 입장을 또 미국 쪽으로 조금 가깝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월 달에 만난답니다. 어쩌면은 그 브뤼셀에서 나토 회의가 7월 11일에 열리니까 그 전이 될지 또 영국을 7월 13일에 방문을 하니까 그 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네바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3회 장소에서 G20 정상회담에서는 2번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G7 그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다른 그 미국의 오랜 우방국들을 정말 그 뺨 때리듯이 하고 싱가포르로 날아갔는데 G7에서 그 러시아를 그 빼놓은 것은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먼저 러시아를 그 방문을 한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놀랄만한 일이네요. 잠시 뒤에 좀 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지금 텍사스와 멕시코의 국경인 맥알렌이라는 곳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텍사스에 있는 그 어린이들을 구류하고 있는 디텐션 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센터장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 구류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가 교육도 시키고 뭐 건강에 대해서도 정신 건강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책임을 한다 하고 아주 그 아름답게 환경 미화가 된 곳이고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국경에서 엄마와 그 떨어져서 울부짖는 그런 그 아이들이 들어있는 철장과는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퍼스트 레이디가 말하기 시작했네요. Here and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and meeting children. But first of all,
Let me begin to recognize each of you and thanking you for all what you do, for your heroic work that you 적어온 do 것을 읽고 and, 있습니다. what you do for those children. 이런 어린이들에게 We all 우리가 know 무엇을 their 해줄 families 것인가? are here without their families. 가족 I 없이 want to 지내는 thank you for 어린이들. your hard work, your compassion, and your 그렇게 kindness.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이 스태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 here to learn about your facility, and which I know you house children on a long-term basis. And I also like to ask you how I can help to these children to reunite with their families as quickly 네, as 계속 이제 possible. 그 적어온 내용 그 이외에 그냥 말은 하지 않고요. 이 열센터도 좀 보고 그리고 이런 가족 없이 지내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퍼스트 레이디로서 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retary, First Lady, thank you for being here. What we'll do now is that everyone around the table here can introduce themselves and give a brief. 지금 이제 이 목적은 여기에 지금 어린이들은 없고요. 전부 그 스태프들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쭉 돌아가면서 아마 얘기를 할 모양인가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그 돕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행정부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 그 대우를 하고 있다는 아주 그 좋은 시설의 디텐션 센터 텍사스에 있는 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의 얘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그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난 뒤에 국경에서 그 부모와 함께 오는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떨어뜨려 놓는 것을 안 하게 하겠다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원래 그런 법이 없었다는 것, 그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는 것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것이 다 준비됐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어도 지금 보건복지부 얘기가 현재 구류하고 있는 2,300명의 어린이가 언제 어떻게 그 부모들과 다시 만날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제 오후에 그런 얘기를 들은 그 언론사에서 특히 이제 그 뉴욕 데일리 뉴스가 인지를 풀어줘라 어린이 사진 하나 싣고요. Now 지금 이렇게 그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플러스 그 뉴욕 데일리 뉴스의 커버입니다. 플러스 혼자 오는 미국의 국경을 어린이가 혼자 넘을 때 그 어린이들의 구류가 최근에 500%나 늘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사주간지 타임의 6월 25일자 커버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7월 달의 커버가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조금 보신 분이라면 전부 그 어린아이 그 핑크색 핫핑크색 셔츠 입고 딸아이 곱슬머리 아주 뭐 귀엽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엄마가 이렇게 수색당할 때 이렇게 쳐다보고 그 하는 그 어린이가 우회를 쳐다보는데 합성사진인 거예요. 이쪽에는 국경 수비대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를 그 무뚝뚝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그 사진. 시사주간지 그 타임이 테두리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탕을 빨갛게 해놓고 자그마한 아이와 아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신체가 아주 그 크고 하잖아요. 건장하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시켜서 커버 스토리를 해놨고 왜냐하면 아직 이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원에서 오늘 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벽을 쌓는 것, 이민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뭐 통과가 돼서 특별히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행정명령 내렸다 뭐 이런 것 연설을 하고 민주당을 비난을 하는데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경을 다 열어서 미국 시민권자보다 불법 체류자, 뭐 마약 그 소지자라든가 MS-13 갱단이라든가 모든 사람은 다 와라 하고 환영을 한다. Democrats put illegal immigrants before they put American citizens. What the hell is going on? And the Democrats' open border policies have also allowed MS-13 to break into our country
and drugs to pour into our streets, and we're stopping. 네, 스탑할 것이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민 이슈는 공화당 이슈거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돈을 크게 좀 못 벌고 최근에 더군다나 더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 불법 체류자들이 일자리를 뺏어가니까 그렇다 하면서 이제 미국인들을 우선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공화당의 그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요즘 그 민주당에서도 이민 이슈에 대해서 눈을 번쩍 뜨면서 이거 중간 선거에 나가서 투표를 꼭 해야지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중간 선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늘 중간 선거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더욱 강하다는 것이고, 또 이제 의회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것도 균형을 맞춰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수치는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런데 공화당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야지 되겠네 하면서 2006년, 2010년, 2014년과는 다른 중간 선거인데, 그 당시에는 한 당들이 지금 뭐 민주당이 다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나가야지, 공화당. 아니면 또 반대는 반대 이랬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하나의 이슈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뒤로 물러서게 하자, 트럼프 대통령을 지키자 하면서 투표에 나간다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1998년 이후에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투표 열기가 높다. 그리고 너무 누가 의회를 컨트롤하는가는 중요하다. 라는 얘기,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요. 퓨 리서치. 또 다른 엑시오스와 서베이 몽키가 같이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민이 중요한 이슈다 하는 게 한 주일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10%가 정도가 늘어났고, 공화당은 뭐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슈가 어린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놓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공화당은 별로 차이 없었고, 무당파도 4%. 이거 이민이 너무 중요한 이슈다, 선거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잠깐만 얘기하고, 원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많이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Somebody spent here that they reunited with the family. Right now we are averaging currently. 네, 이제 뭐 그 관계자에게 뭔가를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제 이런 것은 그 목적 자체가 항상 예정해 놓고 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가의 지도자와 First Lady가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은 그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신 지난주에 보신 철장 이런 것과는 달리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을 찾아서 오다가 부모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부모와 예를 들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혼자 온 어린이도 있겠죠. 이 디텐션 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좋은 교육과 대우를 받고 있다. 단지 부모만 없을 뿐이지. 근데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포스트 레이디와 계속 이렇게 앉아서 계속 좋다는 얘기예요. 이 디텐션 센터가 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퍼스트 레이디가 이제 텍사스에 있는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디텐션 센터를 예고 없이 방문했고, 그리고 지금 끝났으니까 한 10분 정도 걸렸나요? 그 정도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이렇게 길게 뭔가 얘기를 한 것도 없고, 그리고 광고 들으시는 동안 퍼스트 레이디가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군요. 관계자들에게 부모와 떨어진 이 아이들을
좀 그 빨리 부모와 만날 수 있게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가, 그런 것을 물어봤고요. 지금은 이제 뭐 교실, 어린이들 뭐 그림 이런 것들을 보고 운영 방식 같은 것을 관계자가 설명하는데, 없는 것은 오로지 아이들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성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될 뉴스는요. 관련 뉴스 잠깐만 전해드릴까요? 미국의 이제 큰 항공사 하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국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 프론티어 에어라인, 이런 에어라인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뉴욕에도 몇백 명을 보낸다고 하고 모자라서 뭐 군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을 오픈하기도 해야지 되는데 여러 곳으로 막 아이들을 뿔뿔이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케이스별로 뭐 미국에 친척이 있거나 뭐 가족이 있으면 그런 데로 보내기도 하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프론티어 에어라인은 3대 이 주요 항공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 비행기를 가족 분리하는 데 쓰지 말아라 하고 통고를 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우리는 가족 분리에 관여할 뜻이 없습니다. 그런 일로 돈 벌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고요 라고 했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이 행정부의 이 가족 분리 정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프론티어 에어라인도 좀 전에 보니까 그 트윗도 했던데요. 우리가 알면서는 그런 일 안 합니다. 그 부모와 아이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데 우리 비행기를 태워서 어디로 보내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곳들은 쉘터 짓고 뭐 그런 곳에 뭐 기부를 한다던가 하죠. 이 같은 그 내용을 받은 국토안보부의 반응이 유감이군요 였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늘 그 작은 정부를 얘기를 하죠. 노동부와 교육부가 아마 합치는가 봐요. 오늘 그 빠르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의회의 승인을 그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합친다기보다 백악관의 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 뭐 지금 직원도 별로 없네요. 39,000명밖에 안 되고 국방부는 얼마나 많은데요. 노동부 15,000명 정도 있는데 이 두 개 부처를 합친다고 하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이름을 또 바꾸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네요. 건강교육복지부 이렇게. 그런데 의회에서 교육부하고 노동부요? 이것을 승인해 줄 줄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독일 갔다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나중에 직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시키니까 글쎄요. 그런 비슷한 모델로 가려고 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종교 리더들이 트럼프 호텔의 그 술 판매권을 박탈해야지 됩니다 하고 컴플레인을 접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전 그 판사들이 많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고소장인 줄 알았어요. 쭉 읽어보는데 뭐 이게 법 뭐에 근거를 해서 하고 완전히 그 소장처럼 접수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미국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좀 특별한 의미도 있고 해서 전해드리는데, 이 인터내셔널 트럼프 호텔의 소유주인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술 판매권 박탈을 원한다는 건데요. 이 워싱턴 DC 있잖아요. 컬럼비아 디스트릭에 그런 법이 있답니다. 술 판매권은 좋은 성품, good character의 사람만이 리커 라이센스를 가질 수가 있다 해서 이제 지금 뭐 랍비, 신부, 은퇴한 판사 등 DC에 사는 사람들이 쭉 이것을 그 컴플레인, 그 공식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주류 통제국이 이것을 박탈해야지 된다는 얘기고, 이 같은 공식적인 불만을 접수받으면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이 통제국이 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지 되고, 보통 이제 그 라이센스를 리뉴할 때 이제 성품 조사를 반영을 해서 리뉴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이게 뭐 그 라이센스권이 박탈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지적한 것이 뭐 트럼프의 오랜 거짓말, 뭐 무슨 뭐 트럼프 유니버시티를 사기 행위한 것, 부동산 학교 그렇게 써 있어요. 또 범죄자들과 계속 연관해서 이 일을 하고 뭐 마피아단 뭐 이런 건축 등등 해서요. 성추행 여성들도 너무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많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의 법인 그
굿 캐릭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말 미국이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그 일정을 맞추는 거예요. 퍼스트 레이디가 그 텍사스의 디텐션 센터에서 얘기하고 관계자들의 미팅을 다 끝내서 카메라가 다른 쪽으로 돌아간 뒤에 지금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그 이제 그 장관들 회의를 소집을 한 테이프이 쫙 그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민 얘기를 하고 있어요. It's been very unfair to the United States. Our treasury is taking in billions of dollars, and these other countries are coming along that have not treated us well, and they are. 네, 지금 이제 무역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는 이민 얘기를 했고 뭐 국경 안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요즘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번에 뭐 부정부패 경찰 조사받고 할 때 아주 빅 뉴스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터뜨려 줬어요. 예루살렘으로 그 미국의 텔아비브 그 대사관을 일단 옮긴다 해서 무슨 뭐 현판식은 아니었지만 뭐 기공식 비슷한 것 했었잖아요. 딸과 사유가 가서 그래서 조금 좀 흐려지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그 와이프가 그 뭐 이 사람들 뭐 선물 받고 뭐 돈 받고 이런 그 혐의는 너무 많고요. 세라 네타냐후가 사기 혐의로 그 기소가 됐습니다. 아마 그 사저에 그 요리사는 둘 수 없는가 봐요. 그런데 요리사를 고용을 하면서 뭐 돈도 쓰고 해야지 되니까 규제 같은 것을 피하려고 음식은 주문을 할 수가 있답니다. 프리페이드 된 음식은 주문할 수가 있는데 그 음식을 뭐 10만 달러 이상을 일정 기간 동안에 오더를 해서 요리사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리사를 두고 요리를 하면서 이제 영수증을 가짜로 만든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제 2019년도에 본인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은 이제 총리니까 뭐 면책 특권 같은 것이 당연히 있겠죠. 기소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봅니다. 참 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게요. 그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내 한 몸 다 바쳐 총알바지라고도 하겠다 했던 마이크 코엔 전 그 변호사 픽서가요. 대통령의 이 패밀리 분리 정책도 마구 비난을 하고 폴란드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아들로서 이럴 수가 없다 하고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그 변호사 비용도 다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고 하는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